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달입니다. 요즘은 한 소득 말고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죠. 코로나 여파 때문이었던 것도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득이 많이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신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이런 신고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모두 채움 서비스라고 해서 그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직장인이지만 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제가 신고를 대신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미리 모두 채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알림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 저 또한 근로소득과 저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분들에게 세금을 계산을 해주었던 이 국세청의 세금이 과연 최소로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이거를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신고를 들어가야 하겠죠. 저는 세무사무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세금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이 세금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서는 연말정산이 환급이 전액 발생을 하였고 제가 환급이 발생한 이유는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이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다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환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되면 그 안에 공제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무 대리인들도 신고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이 간소화 서비스를 넣지 않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주신 자료를 다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저도 그래서 이게 세금이 더 많이 나왔길래 제가 뭔가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아하니 제가 부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해달라는 것을 회사에 얘기하지 않아서 부녀자 공제가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중에서 모두 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미공제를 한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신고를 합산하면서 공제액을 늘려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두 가지를 합산을 다시 입력을 해서 전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저의 세금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보고 나니 그러면 이 국세청에서는 나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 모두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죠. 아까 처음에 말한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제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당연히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이 맞지만 세액공제 중에서 그 미리 낸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았던 세액공제 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바로 잡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공제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된 공제 금액까지만 모두채움 서비스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2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금액까지만 반영을 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국세청에서 내주는 세금 또한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체크하고 입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자동화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을 할 거고,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하기도 전에 세금이 계산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내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근로소득과 합산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할 때 간소화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제대로 다 입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제 사업자분들이나 어차피 나중에 합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간소화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시 사업소득이랑 합산할 때 간소화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거를 빠진 것을 체크를 해나가서 다시 입력을 하는데 과연 세무서가 이 부분을 알아서 적용을 해줄까요? 아니요,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꼭 챙겨야 되고, 혹시나 저처럼 환급금이 발생을 하여서 미리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았던 부분들은 합산 신고를 할 때 제대로 공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미리 체험 서비스가 맞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생길 거예요. 세금이 얼마인지가 아니고 요즘은 세금이 계산을 해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다시 계산할 게 없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다 상담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접 신고와 모두 체험 서비스를 세금 차이를 파악하여 여러분께 점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파악하셔서 절세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